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TV 뉴스처럼 새벽 5시 반 땡 하면 직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멘트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날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오늘은 또 시간이 돼서 모닝 브리핑 합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증시였습니다. 월요일 날 남았는데요. 우리는 남았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5월 31일. 미국은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이에요. 우리나라는 6월 6일 딱 픽스가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또 하나 또 지식, 상식 배웠네요.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구나. 증시 휴장을 하는구나. 그것이 미국의 현충일이구나.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도 있어요. 깊숙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다방면으로 많은 상식을 알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서로 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나? 그렇죠? 배우면 다 내 것인데. 처음에는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무덤에 깃발을 꽂고 또 꽃을 가져다가 놓는 그런 날로 조촐하게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과 그 밖에 다른 경우에 사망한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군인들만 추모하는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이나 개인은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리는, 미국은 또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꽃을 놓아두거나 조용히 추모하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다우가 0.09, S&P 500은 0.19, S&P 500은 0.08, 나스닥은 0.09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0.86%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네요. 지수들 중에. 다우가 0.19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86. 그래서 비례적으로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죠. 1% 이상 상승했습니다. 1.03%. 또 팡플러스죠. FNGS 0.14%. 요즘 근래에 보면 FNGS보다, 그러니까 팡플러스 종목들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차 대표 중국의 니오 0.75% 하락을 하고 테슬라도 0.83%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하락한 거 보니까 생각납니다.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5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이것을 기준으로 휴가철 시즌이 시작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동안에 약 10년 전부터 그동안에 추적을 해보면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 메모리얼 데이 전에 사놨다가 휴가가 끝나고 매도를 하게 되면 조금씩 마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익률이 조금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메모리얼 데이 바로 전날보다 어느 정도 휴가철이 끝난 다음에 며칠 후에 보면은 테슬라 주식이 조금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5%대로 안정이 됐습니다. 1.82% 하락을 했어요.
물가 상승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 물가 상승 우려가 미리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오히려 하락이 됐어요. 공포지수죠. VIX 그것은 아주 소폭 상승했어요. 0.02%. 눈에 띄는 것은 LIT 미국의 2차 전지주 ETF죠. 글로벌 X LIT 2.64%.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씩 오르내렸어요. 지수도. 그런데 LIT가 2.64% 많이 올랐습니다. 팡플러스를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4.89%. 무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주에서는 AMD, 그러니까 CPU죠. CPU는 인텔과 AMD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GPU, 그래픽, GPU는 엔비디아가 또 대장이에요.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 그럽니다. 퀄컴이 또 대장입니다. 그래서 AMD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2.13%. 엔비디아와 팡플에 엔비디아는 또 팡플러스에도 들어가 있고 또 미국 테크 탑10에도 들어가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 AMD 두 가지가 다 올랐어요. 엔비디아와 AMD 이 부품들이 미국 국립에너지연구소에 슈퍼컴퓨터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컴퓨터. 거기에 엔비디아 GPU가 탑재가 됐어요. 또 CPU는 인텔이 아니라 AMD 제품이 CPU와 GPU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한 영향도 또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4.89%, AMD가 2.13% 상승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도 TSMC, ASML이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상승했습니다. 보통 0.몇 % 오르내렸는데 대부분 TSMC 1.35% 상승을 했습니다. 전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삼성전자도 많이 횡보하고 있죠. TSMC도 마찬가지예요. ASML은 1.52%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을 추종을 하는 QQQ 0.2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0.09% 상승했어요. 그런데 나스닥 100은 더 올랐거든요. 0.21%.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가 0.27% 상승을 했습니다. SPY는 0.16%, 나스닥이 좀 더 상승을 했죠. QQQ나 우리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QQQ의 수익률을 말씀드리든 국내에 투자하는 타이거, 킨덱스, 케비스타, 코덱스, 나스닥 100 다 수치가 수익률이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 제가 QQQ 그러면은 국내에서 원화로 투자하는 나스닥 100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PY도 마찬가지예요. SPY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똑같이 우리나라의 S&P 500 지수 따라가는 그러한 ETF들이죠. 똑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그것이 5월 초에는 약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떨어지면서 47만 명, 44만 명. 어제는 4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당연히 떨어져야죠. 작년에는 600만 명이 넘었었어요. 주당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그거에 비하면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5월부터는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5월 말에는 4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우리나라도 벌써 1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520만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조금 안 될걸요 아마? 그 정도 되죠? 그러니 10%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도 520만이 넘어서 약 평균 10%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만 좀 더 있으면은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 경력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한 3천 정도 돼요. 누적 확진이 3,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3억 3천에 약 10분의 1 되죠? 그러니 10명 중에 1명. 만약에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 520만 명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인구 대비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정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상당히 청정이에요.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맞은 횟수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자, 결론은 다우, S&P 500, 나스닥 아주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더 높게 상승을 하고, 또 반도체 ETF SOXX가 약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전기차 2차 전지주 LIT ETF도 3%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이것이 월요일 날 우리의 또 증시에 그만큼 비례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